안녕하세요. 혹시 이런 철학자 들어보셨어요? 역사 속에서 거의 잊힐 뻔했는데 요즘 세상에 다시 꺼내보면 이거 완전 내 얘긴데? 싶은 놀라울 정도로 실용적인 지혜를 주는 사람이요. 바로 묵자인데요. 오늘 그의 생각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허리띠 하나랑 나뭇가지 몇 개로 전쟁을 막는다? 이게 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 싶으시죠? 그런데 이게 바로 오늘의 주인공, 묵자가 얼마나 독창적인 인물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실제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네, 바로 이분입니다. 묵자. 중요한 건 이 사람이 그냥 책상에 앉아서 글만 쓰던 학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기술자, 그러니까 엔지니어에 가까운 장인이었죠. 매일같이 전쟁이 벌어지던 그 시대에 말로만 평화를 외친 게 아니라 진짜 자기 손으로, 행동으로 세상을 바꾸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바로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 묵자하면 딱 떠오르는 그의 가장 유명한 일화입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묵자가 어느 날 소식을 들어요. 강대국인 초나라가 힘없는 송나라를 치려고 한다는 거죠. 그 소식을 듣자마자 묵자는 열흘 동안 밤낮으로 걷습니다. 생각해보세요. 한 나라의 운명을 바꾸겠다고 혼자서 적진의 심장부로 걸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왕 앞에 딱 서서 정말 대담한 제안을 하나 합니다. 진짜 영화 같은 장면 아닌가요? 무슨 최첨단 무기를 가져간 것도 아니고 자기가 허리에 차고 있던 허리띠를 풀어서는 이게 성벽입니다. 하고 나뭇가지 몇 개 주워들고는 이게 제 무기입니다. 한 거예요. 와, 여기서부터 이 사람의 실용적인 면모가 확 드러나죠. 자,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당시 최고의 공성무기 전문가, 그러니까 공격의 달인이었던 공수반이 9번이나 다른 전술로 공격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묵자가 그 9번의 공격을 전두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막아냅니다. 모의 전투에서 이긴 묵자가 여기서 끝내지 않아요. 마지막 쐐기를 박는 한마디를 날리죠. 저를 죽여봤자 소용없습니다. 제 제자 300명이 이미 송나라 성벽에서 제가 가르쳐준 방법 그대로 방어할 준비를 다 끝냈거든요. 이게 그냥 까불지 마라 이런 협박이 아니었던 거예요. 내 철학은 머릿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실제로 조직되고 훈련된 힘으로 뒷받침된다는 걸 똑똑히 보여준 거죠. 결국 초나라 왕도 침략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졌길래 이런 엄청난 일을 해낼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 행동의 뿌리가 된 묵자의 핵심 사상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묵자의 생각은 크게 4개의 기둥으로 세워져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겸해와 비공, 천지와 명귀, 상동과 상현, 그리고 전룡. 좀 어렵죠? 오늘은 이 중에서 특히 요즘 우리에게도 정말 중요한 겸해, 비공, 상현, 전룡 이 4가지를 중심으로 한번 쉽게 풀어볼게요. 묵자 사상의 출발점이자 가장 중요한 것, 바로 겸해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모두를 똑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당시에는 내 가족, 내 나라가 먼저지 이게 당연했거든요. 그런데 묵자는 아니, 바로 그 차별 때문에 싸움이 나는 거다. 모든 사람을 내 몸처럼, 내 가족처럼 차별 없이 사랑해야 진짜 평화가 온다고 주장했어요. 그 시대에는 정말 파격적이고 급진적인 생각이었죠. 그리고 비공. 글자 그대로는 공격하지 않는다는 뜻인데요. 이게 그냥 싸우지 말고 가만히 있자는 소극적인 평화주의가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맨 처음 봤던 이야기 기억나시죠? 불의한 침략에는 단호하게 맞서서 약자를 지켜주는 것. 그러니까 적극적인 전략적 방어. 이게 바로 비공의 진짜 의미입니다. 묵자는 이런 어려운 개념들을 그냥 말로만 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딱 들으면 바로 이해할 수 있게 비유를 들거나 아예 행동으로 직접 보여줬죠. 정말 재미있는 사례 몇 가지를 좀 볼까요? 이 긴 젓가락 이야기는 정말 유명하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천당과 지옥이 있는데 다른 건 다 똑같고 식사 도구만 달라요. 둘 다 엄청나게 긴 젓가락을 쓰는 거죠. 지옥 사람들은 그 긴 젓가락으로 자기 입에 음식을 넣으려고 낑낑대요. 당연히 안 들어가겠죠? 그래서 눈앞에 음식을 두고 다 굶어 죽어요. 그런데 천당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맞아요. 그 긴 젓가락으로 서로를 먹여줍니다. 그랬더니 모두가 배불리 먹고 행복해지죠. 와,
이게 바로 묵자가 말한 서로에게 이익을 주자, 서로를 똑같이 사랑하자는 원리를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여주는 기가 막힌 비유입니다. 이건 진짜 있었던 일이라고 해요. 초나라 병사들이 국경에 있던 양나라의 수박밭을 자꾸 망가뜨리는 거예요. 보통 같으면 우리도 쳐들어가서 쟤네 밭을 망가뜨리자 이럴 텐데 당시 양나라의 지휘관이 부하들한테 보복하지 말고 밤에 몰래 가서 저쪽 밭에 물을 주고 더 잘 가꿔줘라고 명령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초나라 왕이 어떻게 됐을까요? 너무 부끄럽고 감동해서 먼저 사과사절을 보냈다고 해요. 결국 두 나라의 오랜 적대 관계가 이 수박밭 사건 하나로 끝나버린 겁니다. 겸해가 실제로 어떻게 갈등을 해결하는지 보여주는 정말 멋진 사례죠. 자, 그럼 묵자의 이런 생각이 그 당시에 얼마나 특별했는지 한번 볼까요? 그때는 공자나 노자 같은 정말 유명한 사상가들이 많았거든요. 그들과 비교해보면 묵자가 얼마나 독특하고 급진적이었는지 확 드러납니다. 가장 큰 차이점 몇 가지만 짚어볼게요. 사랑에 대해서 공자는 내 가족, 내 나라부터 시작하는 차등적인 사랑을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묵자는 No, 모두를 똑같이 사랑해야 한다는 보편적 사랑을 주장했고요. 또 인재를 뽑을 때도 공자는 그래도 아는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을 중시했다면 묵자는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신분이 뭐든 상관없이 오직 능력만 보고 뽑아야 한다고 했어요. 모든 면에서 철저하게 실용적이고 결과 중심적이었던 거죠. 자, 그럼 이런 2400년 전 묵자의 이야기가 지금 우리한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옛날 이야기 잘 들었다 하고 끝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묵자의 생각들은 오늘날 우리가 쓰는 용어로 바꿔보면 아주 세련된 현대적 기술이 됩니다. 한번 보세요. 상연, 즉 능력 있는 사람을 뽑으라는 건 오늘날 기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정한 인재 관리 원칙과 똑같죠. 겸해 모두의 이익을 생각하라는 건 요즘 화두인 ESG 경영, 그러니까 모든 이해관계자를 고려하는 윤리적 리더십의 핵심이고요. 비공, 약자를 지키는 전략적 방어는 국가 간의 외교 문제나 회사 내 갈등을 해결하는 아주 뛰어난 갈등 해결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절용, 낭비를 줄이라는 건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진정한 만족이 어디서 오는지를 알려주는 만족의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렇게나 실용적이고 강력한 사상이었는데 왜 묵자는 역사 속에서 거의 잊혔을까요? 정말 안타깝게도 그의 사상은 아주 오랫동안 잊혀져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쩌면 그의 요구,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사랑하고 오직 능력만으로 사람을 평가하라는 이 이상이 그 시대를, 아니 어쩌면 지금 우리 시대조차도 너무 앞서갔기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